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강 선거 축제장이 되다. 선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선거, 투표의 가치와 현명한 선택을 위한 기준,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선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 곧 또 이제 막 6월 지방선거가 곧 될 테니까 지금 벌써 선거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죠. 벌써 뭐 현수막도 붙어 있고, 아직은 확성기 소리는 안 들리지만 또 이제 막 온 동네 확성기 소리가 시끄러울 겁니다. 더구나 지방선거 때 되면 전국적으로 몇만 명이 선거를 출마해요. 막 그리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투표로 들어가시면 안에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 있습니까? 광역단체장, 뭐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또 무슨 보궐선거 있으면 거기까지. 야, 이 선거 참 벌써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5, 60대 분들은 수십 번 투표했을 거예요. 선거 참여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저 사람이냐? 진짜 사람 없네. 정말 많죠? 다들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선거는 사실 축제입니다. 선거가 무슨 축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강의가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선거를 축제라고 말씀드리는지. 투표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투표라는 행위가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서 얻은 권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고 또 투표가 뭐 특별하게 대단한 권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된 지가 실제 얼마 안 됐습니다. 보통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선거. 보통선거가 뭐냐면 누구나 한 사람이 한 표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말 그대로. 보통선거권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성이 투표권을 여성이 투표권을 얻은 게 언젠지 압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여성한테 투표권이 안 주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투표는 하는데 여성들은 투표를 못하게 한 나라들이 있어요. 중동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도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선진국이죠. 스위스에서조차도 여자들이 투표권을 얻은 게 1971년도입니다. 불과 50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1965년도의 투표권법 이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진 한번 보셨나 모르겠다. 세계 여성의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세계 여성의 날이 3월 8일인가 그래요. 이 3월 8일은 1908년도에 미국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주장하면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이제 시위를 했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날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도 여성이나 흑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투표가 실시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그 당시에 자료 화면들 보면 흑인들이 엄청나게 투표하려고 줄 서 있는 거 봤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오바마 대통령 선출되는 그 이전에는 흑인들이 투표 잘 안 했어요. 왜? 투표권을 받은 지도 얼마 안 됐지만 투표하러 가면 온갖 모멸감을 느낄 일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흑인들이 투표해봐야 자기들의 어떤 권리나 주의나 주장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 선출 당시에 그때 자료화면 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국에 있는 흑인들 다 투표했을 거예요. 투표권 가진 흑인들 다.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바람에 당시에 정말 기가 막히게도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었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게 보통 선거 투표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요, 되게 빨리 됐어요.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만 21세 이상, 지금은 이제 투표 연령이 낮아가지고 18세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만 21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보통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봐서도 상당히 앞선 제도였습니다. 그때 뭐 여성들이 투표권을 행사 못하던 나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1948년도에 해방되고 정부 수립과 동시에 여성들이 투표하게 됐고 빨랐죠. 매우 앞선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형식적으로는 그건 앞선 제도였는데 그 뒤에 한번 보시면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선거가 많았습니다. 선거가 많았는데 이게 사실상 어떤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던 시절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15 부정선거 있지 않습니까? 1960년 3.15 부정선거로 그 당시에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분노를 해가지고 4.19 혁명까지 연결됐습니다. 3.15 부정선거 때 투표함 바꿔치기는 기본이었고 투표함에 너무 이 당시 여당 후보의 그 투표용지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또 숫자 맞춘다고 빼고 하는 그런 정말 웃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했습니다. 이게 말은 형식적으로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투표 행위였지만 부정선거가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3.15. 그러니까 3.15 당시에 3.15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로 지금 귀결됐죠. 그 3.15 부정선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마산항에서 당시에 김주열 군인가요? 그 당시에 시위했던 김주열 군이 눈에 그 최루탄 파편이 박힌 시체로 마산항에 떠오르는 바람에 그거 이렇게 연장선이 돼가지고 결국엔 4.19 혁명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4.19 때 기억하시는 분 많죠? 4.19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4.19를 직접 겪으셨던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그 당시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유발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스템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정한 선거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투표라는 행위는 단순하게 종이에 이렇게 도장 하나 찍는 게 아닙니다. 투표라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가장 숭고한 행위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지켜낸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이 투표가, 이 한 표가 어떻게 실제로 세상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 한 표가 뭘 바꿔?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한 표가 정말 실제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 미국 대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시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하고 민주당의 엘 고어가 대결했던, 미국은 우리랑 그 선거 시스템이 좀 틀리죠. 미국은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사전 선거를 하고 그 선거인단에서 이긴 주는 이제 몰표가 가는 거죠. 각 주의 몰표가 그대로 이제 본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치열하게 경합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플로리다 주에서 어떤 후보가 이기느냐가 전체 미국 대선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플로리다 주에서 최종 표 차이가 537표였습니다. 이 537표 차로 미국의 대통령이 전체적으로는 엘 고어가 미국 전역에서 득표한 게 더 많았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랑 선거 방식이 좀 독특해서 틀려서 각 주에서 이긴 정당의 득표율이 그 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플로리다 주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당이 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537표 때문에 플로리다 주가 공화당의 주로 바뀌었고, 이 공화당 주가 되면서 조지 W.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게 한 표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 비근한 예로 뭐 국회의원 선거는 둘째치고 대통령 선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회창 당시 후보가 붙었던 그 선거도 실제로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몇십만 표 차이 났죠. 요 앞번에 바로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그 당시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 시절이었는데 이때도 정말 표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0.37% 차인가? 이게 거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요새는 거의 49대 51로 정말 간발의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데 국회의원 선거구 들어가면 그게 더 잦죠. 국회의원 선거구에 들어가 보면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실제 몇 표 차이 안 나가지고 재검표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락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생각해 보시면 국회의원이, 그 지역 국회의원이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 4년 동안 그 지역에 엄청나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한 표가 뭘 바꾸느냐 이게 아니고 이 모인 한 표 한 표가 지역의 풍토를 바꾸고 지역의 경쟁력이나 영향력을 바꾸고 이 모인 한 표 한 표가 그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 선거와 관련된 역사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 선거 관련해서 투표 관련해서 얘기하면 보통 종종 거론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839년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그 하원 선거에서 딱 한 표 차이로 당선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표 때문에 그 사람이 당선됐는데, 뭐 이제 지금은 선거가 원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에 비일비재하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한 표 차이로 당선되다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마지막 한 표를 찍은 사람이 그 후보자 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가 지를 찍어서 지가 당선된 겁니다. 아무튼 한 표가 당신 자신을 위한 투표입니다. 이 한 표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표해야 되느냐, 현명한 선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후보를 뽑아야 현명하게 뽑는가? 뭐 요새는 뭐 그냥 정당 보고 찍는 사람도 많고, 뭐 아는 사람 찍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놈 저놈 싫으니까 그냥 투표 안 한다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투표는 일단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내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해결책이기 때문에 투표는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사람 뽑을 거냐? 어떻게 뽑아야지 현명하게 뽑는가? 이건 나름의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막하다고 하세요. 남편이 찍으라는 사람 찍는다. 뭐 와이프가 찍으라는 사람 찍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뭐 동기들끼리 모여서 한 사람 찍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뉴스를 봐도 막 서로 다 지가 맞다고 싸우고, 요새 유튜브 보면 막 전부 적이에요. 너무 이게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확정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이런 식으로 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투표를 잘하는 기준, 3가지 현명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좀 메모 좀 해놓으십시오. 첫 번째 기준은 인물보다 정책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잘생겼네, 말 잘하네,
이거 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당선되면 나한테 내 삶에는 뭐가 달라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인물보다 정책을 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저 양반은 확대한다고 하는지 줄인다고 하는 건지 보험료 줄인다는 건지 연금은 어떤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건지 이 지역의 이 일자리 문제는 뭐 어떤 자기가 해결책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책을 보고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물보다 정책을 봐라. 두 번째, 좀 다양하게 정보를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요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한쪽 방송만 봐요.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게 막 알고리즘의 마술이라고도 하던데 내가 어떤 보수 유튜버를 하나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에 알고리즘 작동해서 이쪽 생각만 계속 나오게끔 유튜브를 보게 돼요. 진보 쪽의 유튜브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이쪽에 알고리즘이 작동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걸 보다 보면 생각이 이쪽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면 세상이 한쪽으로만 보입니다.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쪽 양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반대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차이를 느끼는 것 자체가 민주적 시민의 역량이기도 하고 능력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말 잘하죠? 다들. 근데 후보의 말보다는 경력을 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때는 누구나 좋은 말 합니다. 아주 막 능수능란하게 말들을 하죠. 근데 이런 그 사람이 내뱉는 말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실제로 과거에 뭐 했는지.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이 뭘 할 건지에 대해서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물론 뭐 홍보물 같은 거 자세히 쳐다보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뭐 선거 관련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후보자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뭐 학력, 경력, 뭐 심지어 뭐 전과, 뭐 재산 형성 내역,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보시면서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후보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나는 무조건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1번, 나는 무조건 국민의힘이니까 무조건 2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시민의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뭐 정치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뭐 개인적으로 아는 국회의원도 많고 또 국회의원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을 제가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알기도 하고 뭐 소개도 받고 합니다. 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여의도 근처에 있다 보니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조언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뭐 식사는 뭐 자연스럽게 늘 하고 근데 제가 보면서 늘 느낀 건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선거 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되고 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거 때 했던 말을 한 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또 의외로 실제로 저 양반, 저 국회의원, 저 단체장, 저 의원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 강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결과를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두에 선거는 축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거가 정말 축제가 되게 하려면 말씀 그대로 축제라는 건 모두가 참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축제가 뭐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축제다 한다고 축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마을에서 축제를 하는데 뭐 동네 사람들 한 100명 있는데 서너 명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축제하자 해서 축제 되는 게 아니에요.
축제는 그 공동체에 많은 다수가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선거는 축제다라는 문장에서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 선거가 진짜 민심을 담게 되고 민심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세대, 우리 세대의 역할이 특별하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선거 이렇게 보면 결과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50대 이상 투표율이 항상 전 연령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축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참여율이 높은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모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순하게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명하게 투표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함께 투표하자고 권유하는 것, 이게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를 반드시 투표로 지켜갑시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는 결코 귀찮은 의무가 아닙니다. 선거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권리입니다. 선거는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드는 축제의 장입니다. 투표장에 가는 그 발걸음이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